경제학에 경상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상품이 수출되고 수입되고 또 서비스가 또 나가고 들어오고 또 소득이 나가고 들어오고 또 각종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에 따른 이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또 인력을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역대까지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나왔다라고 했죠. 1분기면 1월, 2월, 3월 석 달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그리고 건설 투자,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0.4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 연말까지 이제 1분기가 아니라 1, 2, 3, 4, 4개 분기를 다 합쳤을 때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예측을 해 봤을 때 2% 성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6, 2.7이라는데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2.2라 했죠. 얼마 전에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에서 1.8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 경제가 올해 연말까지 가면 1%대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2%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1차로 발표한 게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실제 통계가 완성되니까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여건이 악화됐다 하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를 떠나서 기본적인 한국의 지금 이 경제를 둘러싼 무슨 투자니 수출이니 소비니 다 봤을 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확실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2%대 중반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치던 언론들조차도 1%대의 성장률 쇼크가 나올 거라고 지금 이제는 인정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제 국민소득, GDP 성장률에 있어서도 뒷걸음치는 것이 이제는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 경제 불황 상황으로 그 이야기가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어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언제 적자가 났었느냐? 2012년 4월에 잠깐 마이너스 1억 4천만 달러의 적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12년 5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행진도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에서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한국은 수출이 잘 되는 나라고 또 인력 수출도 고급 인력 수출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상수지만큼은 적자가 나는 일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을 거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강조할 때 흔히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말이 경상수지가 흑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죠. 한국은 거의 100% 개방 경제 국가죠. 이런 나라에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2012년 4월에도 이 적자가 잠깐 난 것은 4월 달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돈 받으면 외국으로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기 쉬운 달이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배당수지 적자가 있었어도 한국 경제 전체 경상수지는 이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수출이 근본적으로 둔화되고 결정적으로는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그 외에 주요 품목의 수출이 쪼그라들면서 적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월의 일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5월에 잠정적 통계에서도 지금 수출이 확연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5월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2억 7천만 달러 아주 적습니다. 이랬던 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2분기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겠는가 우려가 지금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은 기업 3곳 중에 한 곳이 이자 낼 돈도 못 번다. 사실 이거 최근에 이게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3년 이후 최악이라서 영업적자 기업이 19.6%에서 22.1%로 증가하고 전자통신 같은 주력 산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자체의 전체 기업 자체의 매출 이익이 2017년도에 7.3이었는데 6.9로 0.4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행편이 진작부터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나빠졌을 때 이 수치가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리고 일부는 내수인데 내수도 최악이고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 3곳 중에 한 곳이 이자 낼 돈도 못 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쓴 이자 비용이 1635억이라는 거예요. 빌린 돈의 이자가. 그런데 같은 기간 벌어들인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이익이 282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벌은 돈이 이자 낼 돈의 17%밖에 안 된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벌써 청산했겠지요. 항공사라는 특성 때문에 빚을 쌓아가면서 겨우 버티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장사하려고 은행에서 빌린 돈에 이자도 못 갚는다면 이 장사는 안 해야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2.3% 3곳 중에 한 곳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행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를 낸 기업이 22.1%예요. 흑자를 내도 이자가 못 갚는데 적자를 내니 이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기업의 체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지금 소비 투자가 10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제 점점 이 악순환이 되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부로 다 느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요. 웬만하면 돈을 안 쓰려고 하죠. 이러니까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수출에 이어서 내수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는 지금 이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 이혼도 6.6배가 늘었고 18년간에 황혼 결혼도 3.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력을 잃은 할아버지가
아내나 가족의 냉대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또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연금까지 이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혼하자. 그래서 연금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이혼율이 일본보다 5배 가량 높다는 겁니다. 자, 경제난이 드디어 이제 이 노후 가정에도 완전히 그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민노총 한국노총이 무인 크레인 때문에 크레인 기사들이 지금 파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크레인 기사한테 월급과는 별도로 우리 거부터 먼저 좀 해달라고 급행료를 4,5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급행료를 받아 처먹고는 크레인 파업에 참가했다. 이 염치가 있는 놈들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밑에서 잡이라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크레인이 안 돌아가니까 공장이, 건설 현장이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지금 집으로 줄줄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일부 현장에서는 공기를 맞추려고 크레인 기사가 작동하는 것보다 20배 비싼 이동식 크레인까지도 막 지금 동원을 해서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크레인 파업 등에 동참 안 했다고 노조가 노조원을 집단 구타하는 일이 벌어져서 3명이 부상을 입고 꼬리뼈, 다리, 머리를 다치기도 했답니다. 자,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거의 그냥 폭도들이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폭도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언제가 딱 이랬냐? 이탈리아가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 뭐 서기 1900년인가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공장을 노동자들이 점거해서 주인을 쫓아내고 소장농들이 그 귀족들의 농원을 이렇게 농장을 접수해서 쫓아내는 일이 이탈리아 곳곳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공포가 지금 사회를 이렇게 휩쓸었고 툭 하면 몽둥이 들고 총 들고 싸우고 이런 폭력 테러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이탈리아에서 결국 무솔리니라는 지금 괴상한 독재자를 불러와서 이제 그 사람을 시켰지만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2차 대전까지 가서 패전하는 그런 흉악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동계의 소란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한마디로 파업이나 국가의 무능 이런 형식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자, 건설회사들은 5일만 서도 3억이 손해를 보는데 자, 일용직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람 핸드 투 마우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일하러 나왔다가 파업 때문에 지금 일당까지 다 끊겼다고 합니다. 700명이 일하는 현장에 크레인 기사들이 파업하니까 서울 그 마포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에요. 100명만 나와서 일을 하고 됐습니다. 핵심적인 일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을 임시 방편으로 투입했지만 속도가 떨어져 자금량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는 소형 무인 크레인을 금지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하고요. 국토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택시 기사들이 파업하니까 분신하니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한 사람들이 민노총이 무인 크레인에 대해서 파업을 하는 부분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50만 원씩 6개월 구직 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내년 7월부터 20만 명에게 혜택을 주겠다. 딱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 7월부터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20만 명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에 이어서 이건 그거하고는 별도로 또 다른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을 붙인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함께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요즘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했어요. 자, 문정권 편을 들어서 팩트 체크한다라는 한 대학 교수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니만 왜 실업부조를 줍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오른 최저임금이나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가면 수입이 좋아지지요. 마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구조조정 되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실업수당을 줍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사기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수 형태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이런 사람이나 미취업 청년 등이 고용보험에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자, 이거는 현재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갈 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자, 자영업자가 무슨 고용보험이 있겠습니까? 또 대리운전 기사가 있겠습니까? 미취업 청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고용보험 형태의 돈을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18세에서 64세의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는 461만 한 4천원 정도인데요. 이거의 50% 이하이고 과거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50만 원씩 6개월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업부조라는 게요, 그냥 돈 또 몇십만 명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거지 50만 원씩 6개월 받는다고 구직될 게 되고 안 될 게 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총선 앞두고 돈 한 300씩 풀어줘서 받아라, 표 찍어주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5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에서 120%에 속하는 청년층 18세에서 34세도 심사를 통과하면 구직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한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당을 받는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또 사기죠. 어디 가가지고 네, 한번 써주세요 사인,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렇게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아니라 60% 이하까지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50만 명이 받게 돼서 매년 1조 2천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하고는 달리 내년에 당장 5,040억이 들어가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이거는 뭔 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생 국민의 세금에서 떼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현금으로 던져준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고 하도 비판을 하니까 이 사람 15만 명을 비롯해서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던져줘서 내년 총선 앞두고 입을 좀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서 22년에는 1조 수천억이 들게 하겠다. 왜 2022년인 줄 알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아주 이자들 웃기는 자들이에요. 총선 앞두고 현금을 그냥 살포를 하는데 옛날에는 후보자들이 돈을 던졌으면 이제 국가가 돈을 던져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년 성과 봐가며 재원을 확정하겠다 하는데 이런 일에 돈이 한번 정해지면 하다가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문재인 케어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재정을 파탄을 내고 실업급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또 뭡니까? 최저임금 보장해 준다고 일자리 지원 자금 또 그것도 지금 난리 나가 그냥 돈 헛뿌리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일자리 지금 늘린다고 통계 조작하려고 쓸모도 없는 일자리에 막 돈 나눠주고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자영업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 하다가 직장 구한다 하면 무조건 돈 또 300만 원을 던져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돈 받으면요. 순간적으로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마시면 좋을지 몰라도요.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나라 말아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들이 노골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직접 현금 살포하는 돈을 선거 앞두고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뻔뻔한 자들이에요. 자, 이 자들이 또 어떤 짓을 했냐. 대학 강사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 강사들을 처우 거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학마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시간 강사들을 일정한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수입도 높여 줘야 되니까 대학마다 강사를 줄이고 수업 시간을 늘리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사들 처우를 개선하려니까 대학마다 들어가는 돈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부는 한 5, 600억 던져주고 대학들이 뭐 한 3, 4천억을 갖다가 조달해야 될 행편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현실 모르는 미봉책을 해서 차라리 시간 강사들이 소수만 살아남아서 이런 혜택을 받고 다수의 시간 강사는 아예 대학들이 다 잘라버렸죠. 왜? 이제 두고 쓰려면 대우를 잘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강사들이 편의점에 지금 아르바이트 한다잖아요. 박사 따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대학 강사들은 이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어리석었지요. 이런 걸 보장해 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 강사들 죽이고 대학교 재정이 열악해서 그나마 숨도 겨우 쉬는데 대학 죽이고 정부는 조금 보태줘 놓고는 생색내는데 정말 무수하게 양산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놈들이 지금 정권을 운영하고 있어요.